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1단원에서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영상들은 중학교 과학 내용의 이론을 정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시청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문제집을 푸시면서 이 이론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모든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궁금해 하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공기, 흙 4개의 원소가 이 세상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4원소설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했죠. 중세 근대로 넘어오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질을 쪼개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더 쪼개고 더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을 과학적 이론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과학자 돌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불러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돌턴의 원자설에 기초해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돌턴의 원자설 이후로 화학 분야가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이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돌턴의 원자설보다 더 깊이 있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에 대한 설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의 정의로 갈게요. 물질을 쪼갰을 때 더 이상은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은 분해되지 않는, 자, 여기 밑줄 쳐줍시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이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나트륨, 염소와 같은 그런 종류들이 원소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 대략적으로 120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연적으로 발견된 원소들이 대부분이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위적으로 합성해낸 원소들도 있습니다. 약 90여 종 정도는 자연적으로 발견된 거고요. 한 20여 종 정도는 인간이 실험적으로, 즉 인위적으로 합성해낸 원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인간과 같은 생명체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이루는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를 분해하고 쪼개면 결국에 그 세포 역시 원소들의 합이다라는 거죠.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를 이루는 원소들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제일 많은 게 탄소와 산소입니다. 탄소와 수소입니다. 그 외에도 산소, 질소, 칼륨, 칼슘 또는 황이나 인 같은 요런 성분들, 이 외에도 아주 수많은 원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있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지구의 물질들 또는 모든 우주의 물질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원소의 종류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금속 원소의
종류를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금속 원소에 불을 붙여보는 겁니다. 불을 붙여보면 금속 원소 종류에 따라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을 통해서 그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면 최소한 이거 정도는 외워주자 하는 6개의 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금속 원소의 이름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나트륨, 스트론튬, 리튬, 구리, 칼륨, 칼슘. 이 6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각각의 불꽃색이 밑에 나와 있어요. 불꽃색을 선생님이 2개씩 집어넣어놨죠. 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 원소의 불꽃색을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선생님이 그린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실제 불꽃 반응에서의 색깔입니다. 자, 요 2개를 함께 보시면서 정리를 할게요. 먼저 나트륨의 불꽃색은 보는 것처럼 노란색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촛불 켰을 때 색깔보다 더 노란빛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리튬의 불꽃색 역시 빨간색입니다. 그림상으로는 이 불꽃색이 약간은 달라 보이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과학실에 가서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스트론튬과 리튬은 거의 눈으로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스트론튬과 리튬같이 불꽃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원소임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다가 스펙트럼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스트론튬과 리튬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라는 금속 원소의 불꽃색은 아주 예쁩니다. 초록색에 약간 파란빛이 더해져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불꽃색은 청록색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실제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이 구리가 제일 예쁘고요. 제일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칼륨의 불꽃색은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이에요. 일반적인 촛불 색깔보다 보랏빛이 확연하게 나타나서 칼륨 역시 구별이 상당히 쉬운 금속 원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은 보시는 것처럼 주황빛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스트론튬과 리튬은 사실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원소들은 비교적 구별이 잘 되는 편이고 구리랑 칼륨이 제일 구별이 잘 됩니다. 칼슘과 나트륨도 기본적인 그 촛불이나 불꽃의 색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관찰을 하셔서 노란빛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 나트륨, 주황빛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 칼슘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으로 갈게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색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의 정확한 명칭이, 화학적인 명칭이 뭐냐?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이 합해진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 금속 원소는 바로 나트륨이죠. 따라서 염화나트륨의 불꽃 반응 색깔은 무엇이냐?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한 물질을 이루는데 그 물질 속에 금속 원소가 있으면 그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불꽃색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물질을 제시할게요. 질산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은 화학적 특성이 다른 물질입니다. 질산나트륨은 질산이라는 성분, 질산이온입니다. 실제로는 질산이라는 성분과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합쳐진 물질입니다.
질산과 나트륨 중에서 역시나 금속 원소는 누구냐면 바로 이 나트륨이에요. 따라서 질산 나트륨도 불꽃색은 무슨 색이냐? 노란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처럼 서로 다른 물질이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가 동일하면 동일한 불꽃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불꽃색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스펙트럼은 불꽃색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118가지의 모든 원소를 다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스펙트럼이 뭐냐면 정의부터 갈게요.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로 통과시켜서 관찰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게요. 손전등이 표시되어 있죠? 손전등에다가 광원이라고 적어봅시다. 광원에서 출발한 빛을 가운데 보면 삼각형 기둥 모양의 유리를 통과시키고 있어요. 이 삼각형 기둥 모양의 유리가 바로 분광기. 분광기가 뭐냐? 빛광자 분산시키다. 빛을 분산시키는 장치가 분광기입니다. 우리가 일명 프리즘이라고 부르는 기구예요. 이 분광기를 빛을 통과시키면 처음에는 한 가닥으로 보이는 빛이지만 이렇게 광원에서 나온 빛이 한 가닥으로 보였지만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빨주노초파남보로 분산된 빛의 띠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빛은 사실 여러 색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색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파장마다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그냥 흰색으로 합쳐져서 보였던 빛이지만 그 빛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파장들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서로 다른 각도로 굴절이 되면서 이렇게 분산된 띠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밑에 빨주노초파남보 그 무지갯빛의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모든 색깔이 다 연속적으로 띠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애초에 그 광원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의 광원들 중에서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원이 바로 태양, 햇빛입니다.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게 되면 애초에 햇빛이 모든 파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광기로 모든 파장의 빛이 분산돼서 무지개 같은 연속의 띠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연속 스펙트럼과 대응되는 또 다른 스펙트럼의 종류가 바로 선 스펙트럼이에요. 밑에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을 갖고 왔습니다. 햇빛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원들은 특정 파장의 빛만을 애초에 갖고 있어요. 따라서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그 광원이 갖고 있었던 특정 파장의 빛만 표시가 되거든요. 선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 스펙트럼이에요. 대표적으로 금속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하게 되면 그 금속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빛의 파장만 아래처럼 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금속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특정 부분에서만 밝은 색의 선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118개의 모든 원소들은 모두 다 선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모두 달라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서로 다른 원소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나 스트론튬처럼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도 선 스펙트럼을 활용하면 쉽게 분석할 수 있죠. 밑에 그림에다 표시할게요. 리튬, 스트론튬 모두 불꽃색은 무슨 색이었다? 빨강색이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의 불꽃을
불꽃 색깔을 분광기로 통과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선의 띠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리튬 보십시오. 자,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봅시다. 보라색, 파란색, 그리고 약간 어두운 초록색이 연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주황색과 빨간색이 강하게 나타나요. 요 파장들이 다 합쳐져서 눈으로는 붉은빛으로 보였던 겁니다. 스트론튬은 리튬에 비해서 더 많은 색깔의 빛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다시 더 많은 파장의 빛을 포함하고 있었죠. 보라색, 파란색, 민트색, 초록색, 연두색, 주황색, 빨강색, 어두운 빨강색까지 다양한 파장들이 합쳐져서 우리 눈으로는 그저 빨간색으로 보였던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불꽃색 자체로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리튬과 스트론튬과 같이 불꽃색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원소들을 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로 갈게요. 어떤 물질 속에 여러 종류의 원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물질 A가 있어요. 이 물질 A에서부터 출발한 빛을 분광기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이 물질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이 선 스펙트럼 결과를 이미 우리 과학자들은 모든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다 밝혀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이라고 쓰지 맙시다. 기존에 알고 있던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 이것과 물질 A의 선 스펙트럼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 A의 선 스펙트럼 안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그대로 들어있네. 그 라인들이 그대로 들어있네. 그러면 이 물질은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의 선 스펙트럼도 이 물질 A 선 스펙트럼에 그대로 들어있네. 그럼 이 물질은 탄소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 A의 선 스펙트럼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 물질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물질은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에 합쳐진 것과 같이 물질의 선 스펙트럼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물질 A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원소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원소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인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하나하나인 원자, 그리고 그 알갱이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분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